고등학교 전체 성취평가제와 고등학교 1학년은 9등급제를 하자는 이야기 사이에서 결국엔 고등학교 1학년 9등급제가 손이 들어졌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1학년이 아니라 공통과목을 9등급제로 하자라는 이야기였었고요. 이 9등급제로 하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내신의 부담은 나아지겠지만, 하지만 성취평가제를 모두 하자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거와는 차별적으로 고교학점제에서 1학년의 공통과목을 9등급제로 하는 것은 분명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교육부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입시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플랜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자, 올해 6월 달에 공교육 경제력 제고 방안에서 총 3가지의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안이 바로 2025년부터 한마디로 고교학점제가 완전 도입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공통과목을 9등급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공통과목이라는 말에 석차 9등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성취평가 항목이라고 나옵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석차 9등급제와 성취평가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평가, 절대평가입니다. 자, 우리 눈에서는 이제 가장 잘하는 레벨의 친구들을 어떻게 두겠냐라는 거죠. 자, 석차 9등급제는 1등급을 지금처럼 4%에 둔다라는 뜻이고요. 성취평가제는 중학교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90점 이상은 무조건 A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성취평가제 적용 이렇게 하세요 라는 안내 파일에서요, 이런 그림으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차별을 줬는데요. 상대평가는 서열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친구들한테 그 부담을 줄 수 있다면, 성취평가제는 원래 학습이라는 게 성취도, 한마디로 이 공부를 하면 이 정도만 올라오면 만족이야 라는 수준의 절대평가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한다면 모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확실히 성취평가제가 우리 친구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좀 적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2015하고 2022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게요. 자, 개정교육과정 안내사항에 보면은요, 2015시에는 공통과목과 함께 일반 선택과목의 탐구과정도 석차 등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2에 들어가니까요, 공통과목은 석차 등급에 들어가고요, 선택과목은 모두 석차 등급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수업 편지를 한번 볼까요? 보니까요,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영어 1, 영어 2처럼 2학년 때 주로 공부하는 과목들이 9등급제였었는데요. 이제 2022가 된다라고 하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수상하가 되겠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취평가제, 즉 A, B, C, D, E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친구들이 어떠한 점수 변화가 오는 대로 생각을 해보죠. 자,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한번 지금 시기에 이런 두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1학년 때 1.5, 2학년 때 2.9, 3학년 때 3.2입니다. 자, 한 친구는요, 1학년 때 3.8, 2학년 때 1.9, 3학년 때 1.3 정도가 나왔어요. 자, 두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이 입시에서, 한번 수시에서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까요? 모두들 감성적으로 보면 오른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조금 넣어주고 우리 친구의 성장세를 박수 쳐줄 수 있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왼쪽의 친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환산을 보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학년 때 저 3.2라는 것이 과목이 보통 10단위에서 12단위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학점이 바뀌었죠. 어쨌든 1학년 때 1.5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하면 왼쪽 친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두 친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가면 보긴 것처럼 1.5 AA와 3.8 AA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봐도 왼쪽 친구가 훨씬 더 우수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왼쪽 상황을 봤을 때 항상 1.5 AA를 손을 들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2학년 때 3학년 때 오른쪽 친구가 훨씬 더 성적이 높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대학 입학 전형으로 보자면 수능은 자체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5 AA와 3.8 AA에 1.5 AA를 무조건 손들어 줄 거니까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변하는 건 없을 거니까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친구가 왼쪽 친구가 아니라 오른쪽, 즉 3.8을 1학년 딱 맞았다고 생각합시다. 아, 스카이를 가고 싶은 부품 꿈을 안고 있었는데요. 1학년 3.8이 나왔어요. 물론 지금도 1학년 3.8 나오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스카이 가기 힘들 수 있지만 어쨌든 성장을 할 거라는 마음가짐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3.8을 맞았고 앞으로 AA가 나의 최선의 방법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접촉받는 2025년 이후 지금, 그때가 아닌 지금에선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거죠. 자, 아마 수능에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그 시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지금과 똑같다라고 하면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재도전하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학교 재수가 아니라 고등학교 재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1학년 내신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말이죠. 어쨌든 간에 교육부는 전체 성취평가제와 구등급제 중에 고등학교 1학년 9등급제를 하자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위에 두 가지를 선택하지 않는 어떠한 독특한 방안들을 짜 나왔을 거다라고 아름다운 회로를 돌려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요. 더 많이 손이 갈 수 있는 수능 올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에 뭐가 있을까요? 자, 원래 이주호 장관님은 처음에 교육부에 들어오자마자 수능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시 정책은 예측 가능성,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안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이주호 장관님은 수능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안정성을 해서 수능을 남겨두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남겨놨어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교육의 핵심인 교실을 바꾸는 쪽에 주력을 해서 그것이 이제 체제 강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교실이 안정화되려면 한마디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쓰고 수능에 올인하는 친구를 없애려면 수능을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없애지 못할 거예요. 어느 친구들 덕분에? 재수생들 친구 때문에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다?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능 재수생을 고려해서 없애지 못하고 점차 축소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얼마큼 줄일 건데 라는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준을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되겠죠. 수시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능을 위한 공부만 한다라는 것은 부담될 수 있다.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그렇다고 해도 고등학교 1학년을 재도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사실 되게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패스.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재도전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요. 사실 9등급제만큼 변별력을 갖춘 선택 과목과 세특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바뀔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식에서 미반영됐던 독서, 대회 이런 것들이 다시 오픈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요. 두 번째로 대학교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할까요? 자, 지금 2022, 2023, 2024 현재까지의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서류 정성평가가 점점 확대되고 늘어나는 학교들이 생긴다는 게 보이고 있어요. 즉 대학교에서 이제는 내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의 세특을 보고서 이 친구가 이런 수업을 들었고 이런 활동을 했구나를 가지고 우수한 친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주관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제도를 챙겨준다는 거죠. 심지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서울대 이야기처럼 정시 모집에서도 교과평가를 사용해서 교과평가에서도 과목 이수, 교과 성취도 그리고 우리 친구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세특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단순히 내신 말고도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우리 친구가 성취도가 A인지 그 다음에 세특계를 정확하게 잘 했는지에 따라서 중요도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입시 형태를 완벽하게 구축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진로를 기반으로 한 과정 중심 수행평가가 중요할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뒷받침되자고 하면 무엇이 더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학생부의 기재량이 더 늘어나야 충분히 우리 친구를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다음번에 한번 유튜브에 남길까 생각 중인데요. 조금 오버스러울 수는 있지만, 없어진 지 얼마 안 된 이 땡땡땡이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땡땡땡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유튜브에 남기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한테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만 충분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구나. 방향이 뭔가 이제 한 방향으로 좀 모이는 것 같구나 말이죠. 물론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씩 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어쨌든 변별력 부관화가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1등급은 아니더라도요, 1등급하고 2등급 사이는 나와야지, 3, 4등급은 나와야지처럼, 한마디로 그래서 봤는데, 우리가 내신 봤으니까 이걸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에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위한 준비를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 당연히 그렇겠거니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 하나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일반고가 학군 노출이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일반고에
점수표를 보면은요, 성적 구간, 표준 편차, 그 다음에 D의 비율을 보게 되면 이 학교가 학군지인지 학군지가 아닌지 90% 이상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내용 볼까요? 자, 위 학교는 학군지의 어느 일반고의 내용이고요. 아래 학교는 비학군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표준 편차를 볼까요? 위 학교는 15에서 20 사이 표준 편차를 보입니다. 근데 아래 학교를 보니까요, 20에서 25 사이 표준 편차를 보이고요. 2학기 때는 더 두 학교가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리고 D하고 E의 비율을 보니까요, 위 학교는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사이가 D하고 E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학교를 보니까요, 작게는 50%, 많게는 70%가 D, E 구간에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딱 보자마자 느낄 수 있겠죠. 아래 학교는 뭐지? 아, 여기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학교구나. 그러면 이 친구가 공부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다른 친구들이 못하니까 잘한 것 같잖아. 라는 식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이 학교에 대한 수준을 낮춰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지금 보여지는 게 9등급제의 그림이 아니라 성취평가제의 그림이니까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9등급제를 안 하더라도 이 그래프는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지금 시기에 9등급제를 할 때의 A, B, C, D, E 분포입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지금은 등급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도 이제 등급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먼저 정확하게 구분을 나누기 위해서 기준이 명확한 중간과 기말을 꾸준히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진행하는 것처럼 중간과 기말 중에 한 번만 시험 봐도 되고요. 성취평가제, 즉 이 성취평가제를 위해서 수행평가의 비율을 60%, 80%까지 늘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너무 점수를 높게 가지고 올라가겠죠. 하지만 1학년 때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1학년 때 본 그래프가 그려지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안정적으로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걸 보고 있으면 아, 이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구나가 보인다는 겁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사실 주변 교육 상황, 한마디로 사교육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진로의 목표를 찾는다면 이 친구를 무조건 높이 평가해주는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자사고 등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일반 고등학교에 넣어주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 학군제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더 희소식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4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4가지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진로 선택을 명확하게 준비해서 이 기준으로 세 번째, 진로에 적합한 선택 과목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교학점제에서 들어야 될 수업들에 대해서 미리 지식을 이해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연습이 무엇으로 보여줘야 된다? 수행평가와 과제탐구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고요. 이 4가지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준비법이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3, 4개월 전에 제가 고교학점제 준비법을 1번부터 4번까지 유튜브에 담아놨거든요. 사실 그 내용이 아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입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